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중앙의 통치 조직인데요. 그 정점을 이뤘던 기관이 의정부죠. 의정부의 역할은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괄하는 기능이 있고 육조를 지휘하면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육조에는 지휘권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종 이후부터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있다가 없다가 막 폐지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구성을 보면 우리가 삼정승이라고 하는 여의정, 영의정, 그 다음에 이제 자의정, 의정 이렇게 구성이 됐죠. 되게 정일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자창성, 우창성, 참찬, 우참찬,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검상, 사록 이런 이제 관료들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육조는 대개 보면 이제 그 6개 그 산하에 여기 4개인데 4개의 속사를 뒀어요. 음, 보통 그 단사제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고유의 단사제가 4주기 24니까 24개의 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밑에 또 소관문이 있죠. 협력기관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하관계가 되는 소관문도 있다. 그래갖고 이제 육조, 속사, 소관문 같은 이제 제도를 마련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속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셈을 보시면 속사가 되게 많은데 뭐 2조 같은 경우에는 속사가 문성사, 고운사, 고공사 등등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관문은 이제 뭐냐면 충의부, 상소원, 종부식, 이조교단, 내수사, 내시부, 익정서 뭐 등등 있는데 요거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속사, 소관문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어, 여기 승정원인데 승정원은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면 그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이야. 왕명을. 그래서 왕명을 출납을 담당하는 이제 비서기관인데 예전에 이제 중서문화성 아니 중추원의 그 승성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국왕 정치의 기반이 됐고요. 자, 그래서 6조 직계제 시행할 때 시기에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할 때 침체됐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조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승조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잠깐만요. 도승지라고 하죠. 도승지. 도승지가 있고 도승지는 이제 그 밑에 또 각각의 이제 뭐냐면 6조에 걸맞는 이제 뭐냐 승지도 있어요. 아, 이부 승지부터 해서 병조 승지까지 6명의 승지가 있어. 이 6명의 승지를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 도승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승지 밑에 또 밑에 정칠품의 주소들이 있어요. 주소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데 보통 사극에 보면 왕이 이제 말하면 옆에서 막 받아 적는 사람이 있죠. 2명이. 한 명은 사관이고 한 명은 이 승조원에 속해 있는 승지야. 승조원에 속해 있는 그 뭐냐면 승조원에 속하는 주소죠. 이 주소가 그걸 적어요. 그래서 이 주소 적어서 이제 그 하루하루를 다 보관하는 일지를 뭐라고 하냐면 승조원 일기라고 하죠. 이 승조원 일기는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뭐냐면 더 방대.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승조원 일기의 편집본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죠.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됐다. 승조원일기가. 아쉽게도 이제 조선 전기 때 승조원일기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요. 인조 이후부터 남아있어요. 예. 그래도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지금 계속 번역 중이에요. 번역 중. 다 번역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번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상제가 있는데 이 원상제는 이제 이게 승조원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승조원이 관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의정부 대신들이 주관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강이 어리거나 병이 났을 때, 그래서 원인이 났을 때 원인과 신인 대신들, 그러니까 예전에 삼증승과 지금의 삼증승 있죠. 전직을 얘기하고 현직 삼증승 대신들이 그 뭐냐 원상이라는 이름으로 승정에 가서 국가 주요를 사무를 보도하는 제도야. 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내용 이제 시행 과정을 보면 세조 때 시행했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 세조가 이제 병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피부병을 되게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요. 봉참 이제 봉창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한다는데, 대부분 조선시대 왕들이 목욕도 제대로 안 되고 옷도 깍깍하게 입었고 피부병이 많아서 피부병 때문에 많이 죽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봉창이 나고 막 하니까 종기가 나고 하니까 도저히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힘드니까 그 당시 원료 대신이었던 한명회나 뭐 신숙주 이런 사람들 원사로 삼아서 했다는데 그 기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예종 즉위하고 성종 때까지, 성종이 또 어릴 때 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상들이 거의 정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 후에는 여러 번 이제 보이는데 성종 때가 제일 피크인 것 같아요. 성종 때는 진짜 이제 정치를 한 거고, 그 이후 때는 실제 정치를 했다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앞에 왕 전왕 아버지나 뭐 하여튼 전왕에 국상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국상을 치르니까 바쁘잖아. 그래서 바쁠 때 옆에서 이제 좀 약간 도와주는 형식이 원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상이 정치를 하고 그런 거는 성종 때가 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의례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승종은 왕명 출납을 담당했고 국왕의 비서기관이고, 앞에서 이제 주소들이 승종 일기를 기수했는데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의군부를 보죠. 의군부는 그 고려 말 때 국왕의 근위병 같은 그 구실했던 순군부가 수차례 개편되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요. 법문을 보면 국왕 직수의 사무기관으로서 대역죄나 모방 같은 큰 범죄를 다스리는 거죠. 가벼운 범죄들은 의군부에 다스리지 않고 주로 모반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스렸다. 자, 그리고 이제 의군부는 망명에 의해서만 반역 지위를 신문할 수 있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게,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되네. 의군부는 망명에 의해서만 반역죄를 신문할 수 있어서, 예, 무엇을 이제 유지하는 주요 권력기관, 권한을 유지하는 신하, 이게 말이 좀 그래. 의금부의 왕명에 의해서 반역죄를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 권력기관. 이게 맞겠죠. 이게 좀 약간 말투가 좀 그러네. 그래서 의금부는 왕명에 의해서만 반역죄를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력기구다.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맞는 것 같아. 예, 일단. 자, 그다음에 의군부 외에도 기타 사법기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약간 그 눈여볼 거 뭐냐면 정근대 시대 때는 행정기구하고 사법기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법기구도 있는 반면에 또 사법기구면서 또 행정기구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원부, 형조, 한성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한성부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사법기구는 아닌데 일반 범죄 사건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청을 냈는데 이 국청은 비상설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모발죄 같은 경우에는 의군부에서 처리했지만 이게 더 심각할 경우에는 빨리 처리할 경우는 그 당시 국청을 뒀어. 그래서 왕명으로 모반, 대역 등 국가적 중재를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특별기구고, 그래서 조선 중기 때 이후에 상사가 됐지만 주로 이제 법제화되지 않은 비정규직 임시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갖고 이건 아마 이제 조선 중기에 상사가 됐다는 거는 그 당시 뭐 사화도 많고 분당 관련된 그 사건도 많았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다 보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자, 하여튼 국청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선법사라는 것도 있었죠. 예, 선법사. 그래서 선법사는 사원부, 형조, 한성부. 여기 있네요. 예, 선법사가 있고. 자, 그 외에 삼성이라고 해서 이제 사원부가 이제 사관이 왜 들어가냐면
중재인 추궁 때 그 뭐냐면 사관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청이나 이제 의군부 같은 중재인 추궁할 때 따라서 협력 간청이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삼성이라고요. 형조나 사원부, 사관원.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을 볼게요. 여기 만약 홍문관, 그 사원부, 사관원을 보통 이제 3사라고 하죠. 3사로서 언론기관 역할을 하잖아요. 언론기관. 그래갖고 고려시대에 이제 그 같은 역할을 했던 대관 기능은 예전에 했던 고려 중송문화성 낭신가, 낭사와 어사대가 그 역할을 하는데 조선에서는 이 3사를 이제 뭐냐면 그 역할을 했다.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이거는 법제상 이제 구분이에요. 홍문관 역할과 사원부 역할과 사관의 역할, 법제상 구분인데 실제 역할은 이제 같이 했다는 게 많아요. 같이 하는 것이. 자, 홍문관을 볼게요. 홍문관은 그 집현전 대신에 이제 성종 때 세워진 것이 홍문관이죠. 그래서 성종 때 등장해서 사림 때 등장한 게 언론 기구가 됐고요. 원래 업무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경적을 관리하거나 서적들을 관리하거나 왕의 자몽기가 문항 기능을 담당했고 홍문관원들이 모두 경영관이 되었고 경영에서 강경과 논사를 강경은 이제 그 서적 같은 것들 읽는 거죠. 경전은 읽는 것을 강경이라는데 이거 어떤 것을 논할 때 책임을 맡으면서 공론의 소재초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관에 참여하면서 또 그때 논쟁하는 과정에서 공론을 주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관으로서 대간의 언론을 보호하는 기능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원들 보면 여기 영혼 문관사 뭐 대제학 제학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겸직제예요. 네. 그래서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제학부터는 이제 직제학까지는 이제 뭐냐 전인관이죠. 네. 전인관. 그래서 이런 구조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부를 보죠. 사원부는 주도 시정을 등실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여 풍습을 교정하는 감찰기구다. 그래서 대사형, 직위, 장령도 있는데 이런 간첩도 있고 사관원은 국왕의 잘못을 되게 간장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사가 있다. 자, 근데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은 전반적 관리 풍기가 낮아요. 물론 이제 수장급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관리가 낮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젊고 팔팔한 신진 관료들이 이 3사를 거치게 돼요. 예. 그래서 3사 한번 거치면 청료직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이제 실제 그 3사 언론 운영은 같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사원부의 역할과 사관원, 홍문관의 역할들은 뭐냐면 그냥 법제상 구분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언론 활동을 보면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서경 기능 있죠. 예. 서경 기능은 사원부와 사관원이 담당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양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와 좀 차이점이 뭐냐면 고려시대 서경은 5품 이상을 하잖아요. 정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정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선은 5품 이하만 관리를 해요. 서경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세 언론 운영을 보죠. 그래서 실제 운영은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풍문거액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행 쪽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불문 어근이나 언의 운영이나 피연 같은 경우에는 법제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16세기 때 사림세기 때 진출하면서 뭐냐면 간행적으로 만들어진 운영이에요. 예. 자, 풍문거액은 뭐냐면 사림세력이 홍구세의 전행을 견제하고 그들의 비위를 규탄하면서 소문을 듣는 사실만 근거해 탄핵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허위 사실인지 그뭐 적시 허위사실인지 진짜 그 팩트인지는 그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소문만 있으면 사실 근거에 탄핵을 할 수 있어. 이게 풍문거액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불문어금은 말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요거와 연결돼 있죠. 뭐 요게 이제 누구한테 입에 근거해 갖고 얘기를 했는지도 밝히지 않아. 그러니까 왕을 이제 뭐 간쟁을 하거나 대신들 교체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하는데 근거를 누가 했는지 맞아내고 어디에서 근거를 찾았는지 그걸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피언인데, 피언은 이건 약간 이제 뭐랄까, 권한보다는 좀 책임이 있는 거야, 삼사한테. 근데 논의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혐의를 받더라도 곧바로 물려나요. 예. 이게 피험인데, 이런 삼사의 권한보다는 약간 뭐냐면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네들이 비판하더라도 너네도 조금나 작은 혐의가 있으면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해서 물려나는 게 피험이야. 근데 이걸 자주 애용해 먹죠. 이걸 어떤 식으로 애용을 해 먹냐면, 이제 상대방이 비판을 해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3사의 간원이 막 상대방을 이제 비판할 거냐, 고위직 관료들을. 그럼 고위직 관료들이 3사의 그 간원 중에 자기 비판 3사 간원들 꼬투리 잡아갖고 이게 얘를 비판하면 3사 간원이 나 이제 뭐냐 혐의를 받았다. 내가 난 깨끗하지 못하다 물려나. 근데 이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물려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위직 관료들이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 해갖고 이 3사 간원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갑자기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야. 청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승급을 할 수 있어요. 이 깨끗한 사람 뽑아야 된다 해서 그 다음에 3살 이렇게 물려나면 그 다음 등급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고위직 관료까지. 그래서 일종의 3사가 첨용직이 되는 거죠. 요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여기 오래 있진 않아요. 계속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기간이 6개월, 심지어 일주일도 안 돼서 물러나. 그리고 물러날 때 항상 핑계가 되는 것이, 내가 이제 비판하는데 그쪽에서 나의 허미를 들춰내서 얘기했다. 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낸다. 이런 식으로 물러나면 상대방은 그러냐, 저 사람이 이제 모함을 당했구나 하면서 우쭈쭈 해주고 청렴한 관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고위직 관료까지 좀 논스톱 올라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원위 운영이란 뭐냐면 3사가 의견을 개진할 때 한 부서나 한 개인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면 말빨이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3사가 자신이 의견을 개진할 때 각 부서가 이제 모여가지고 의견 조절을 해요. 그래서 집단 상소를 해. 집단은 의견을 올리죠. 그러니까 한 개 부서나 한 사람이 의견을 올릴 경우에는 말빨이 약하니까 말빨을 높이기 위해서 원위 운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3사가 언론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간행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성종 이후부터 이런 것들 이제 풍부세력들 견제에 의해서 간행적으로 보장을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뭐냐면 이용을 해먹죠. 그래서 이제 3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 분당들이 3사를 장악해갖고 다른 분당들 공격할 때 이런 것 이유로 해갖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악용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사관이라고 해서 교소관, 성군관, 예문관, 승무원이 있어요. 자, 교소관은 경력을 간행하고, 성균관은 고등군관, 양성기관이고, 그 다음에 국왕의 교소를 제청하는 것이 예문관이고, 승무원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고요. 삼법사는 아까 지금 얘기했죠. 사법기관인데 이거 앞부분하고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편집할 때 좀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면 춘추관이 있어. 춘추관. 춘추관은 역사와 기록을 편찬하는 기관.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극을 보면 거기 이제 그 두 명이 같이 쓰고 있죠. 왕이 말하면 두 명이 계속 쓰고 있잖아요. 하나는 앞에 영은 승전 주소고요. 여기 또 하나는 춘추관에 속한 사서야. 그래서 사관인데 사관이 다 일일이 등록을 해요. 예, 기록을 하죠. 이거 나중에 조선왕조 이제 실록 때 이제 다시 얘기할 텐데, 하여튼 이걸 봤더니 실록 편찬에 근거됐다. 예. 그리고 이제 왕이 죽으면 춘추관 밑에 실록총을 주죠. 실록총을 넣어서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을 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조선왕조 실록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자, 그다음 경연인데 이제 임금이 학물 돕기 위한 교육기관이고,
경영가는 삼정승을 포함한 그 승조원, 홍문과 부제학 이런 사람들이 했고요. 주로 이제 사소오경이나 역사 성리학적인 서적을 가지고 일정한 순서에 또 강독하고 강의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강독 강의하면서 그냥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정치도 같이 논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책 협의 기구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컸다. 정책 협의 기구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정치를 경영 정치라고요. 네. 경영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영조예요, 영조. 영조는 원래는 이제 경영이라는 자리가 신하가 그 뭐냐면 왕을 가르치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신하들은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했고 몇십 년 동안 그 유학적인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조는 거꾸로 경영을 거꾸로 이용했죠. 왕이 뭐냐면 그 신하를 가르치는 장소 이렇게 이용했어. 영조가 상당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용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경영 자리에서 했던 정치를 경영 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언론 정치의 발달해 볼게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이제 왕이 전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왕이 멋대로 정권을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항상 옆에 보면 막 아니되옵니다 해가지고 항상 견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언론 정치가 발달됐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이나 개인이나 집단에게 권력을 집중하지 않도록 또 왕이 행포를 부리지 않도록 어 뭐냐면 언론 정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언론 정치가 행해졌냐? 자, 3, 4의 활동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원부 사관원을 양사라고 하는데 이 양사에게는 서건권, 강제권, 봉박권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서건권 아까 좀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5품 이하의 간원들 해당해서 이제 행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요 언론 통로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 국무회의를 자주 개최하죠.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중앙 관료들이 상참이나 윤대, 차대 등을 통해서 국왕하고 항상 소통을 해. 자, 상참은 전례회의예요. 매일 국왕이 편전에 가갖고 그 의정부 6조 이런 당상관들 만나고 이게 토의했던 게 상참이고요. 윤대는 주로 이제 어떤 거는 간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대를 해요. 예. 그다음에 차대는 뭐냐면 이제 언론들 있죠. 물론은 그 고급 간원이나 전직 대신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윤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실무자들 만나서 이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당하관 그 이하의 관리지들 만나서 실무자들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참은 이제 당상관들에게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이라는 자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소도 올렸죠. 예. 그래서 있고 백성들은 또 신문고 근데 신문고는 태종 때 설치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신문고는 제한도 많았고 원래는 대신을 견제할 목적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올라온 거 보면 노비 문제, 노비 소유권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없어졌다가 다시 영조 때 부활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이제 했던 방식이 상원인데 상원 격쟁인데 상원은 국왕이 행치할 때 그 앞에 나가서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야. 예. 격쟁은 국왕이 오면 근처에 징을 쳐서 먼저 국왕이 이목을 끈 다음에 그 담당 관리가 나와서 들어라 하면 이제 듣고 오면 그 국왕이 전달해주면 국왕이 처리해주는 그 격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원보다는 격쟁이 좀 더 약간 백성들 입장일 때는 많이 이용했죠. 왜냐하면 상원 자체는 글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일반 사대부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모르는 백성들은 격쟁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격쟁을.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가 제일 많았던 데가 정조야. 정조. 정조인데 정조 때 격쟁이 되게 많았어요. 예, 정조는 행차가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격쟁을 자주 했다. 근데 격쟁을 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거 아니고 보기에 영 아닌 거는 안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격쟁도 한 번 할 수 없는 게 괜히 했다가 이제 오면 이제 격쟁 한 번 했다가 이제 말하고 하면 꼭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의금 그 포도청이나 그런 데 가서 한번 이제 맞고 이제 해야 돼. 맞고 이제 맞아야 되죠. 일단 그래서 한번 올리고 나서 그거 포도청 끌려가서 맞아야 했기 때문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올려야 돼요. 그것도 이제 딱 제한이 줬어.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뭐뭐 사안들만 몇 개만
격정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제한을 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좀 볼게요. 지방제도. 잠깐만요. 자, 지방제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방제도는 이제 크게 세 개 계통으로 나누죠. 간치계통과 자치계통과 그 다음에 그 중간계통. 이게 아마 니들 계통인데 니. 여기 간계통이고 간치는 보통 간리라고 해갖고 정근대 시대에 구분을 하죠. 간은 이제 풍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니는 풍간 외직으로서 이제 풍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설이나 이런 사람도 있죠. 아전이나 모든 사람들 리다고 해. 행정 실무 담당한 사람들은 향리 계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간치 계통은 지방에서 왕이 정점을 해서 간찰사 수령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치 계통이 있어. 경제소 유황소 면임 이렇게 이제 걸치는 제지 사족 계층이 있고, 그래서 간하고 이제 자치를 서로 연결시키는 리라는 사람 있죠. 그래서 경절이 영절이 음리가 향리 계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때 지방제도의 특징은 고려시대보다 더 중앙 집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려는 삼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기 지역과 오도 지역, 양계 지역 이렇게 삼원적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걸 이제 고려 말 때부터 하나 통합해서 도로 일원화시켰죠. 도로 팔도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이 특수행정구역이었던 부국제를 폐지하고 다 일반 군현으로 일반화시켰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태조 때, 이성계 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330개 군의 모든 군현에 수영관을 파견해.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주연 주군만 파견하고 속전 속군에는 파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군현에 파견하고, 그리고 할당 말단 기구에서 면리제를 실시했다. 면을 두고 그 밑에 또 니를 두죠. 자, 그 다음에 항리세력들이 격화됐죠. 그래서 수령이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한층 강화되면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하게 됐지만 향리 역할은 약화돼서 수령의 행정심을 보좌하는 세습청 아전으로 격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도 못 보게 하죠. 과거는 법제를 볼 수 있지만 이제 허락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수령의 허락하에. 그렇기 때문에 수령이 허락을 안 해주면 항리 과거 시험 못 봐. 계속 허락을 안 해주니까 계속 이제 과거 시험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외역전도 뭐 지급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운영을 볼게요. 앞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관찰사라고 했죠. 관찰사는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총괄해요. 그 도에. 그리고 종이품이야. 당상간 정도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있고, 이 팔도 아래 그 부목 군현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진 것이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제 고려시대 때는 행정구역 개편할 때 신분적 상하관계 같은 걸 고려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는 물론 그 조선 때 아예 없어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걸 구분할 때 철저하게 인구수, 정남이죠. 남자 성인 남자의 수와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부와 목과 군과 선으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있고, 보통 이제 제일 이제 중심된 점이 부죠. 부. 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부윤이에요. 근데 이 부윤은 관찰사가 주로 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부사가 이렇게 넘버 2가 부를 총괄했고, 그 다음 단계가 주요 요충지에 있는 목이죠.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군현이 있죠. 군이 좀 큰 거고 작은 거는 현인데, 그래서 이제 군술 두고 현령인데 좀 작은 큰 현은 현령이고 좀 작은 현은 성감을 둬요. 그래갖고 풍계도 좀 한 단계 낮고 그런데,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부목군 현 단계가 뭐냐면 상하 직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 관계. 그러니까 부가 목을
뭐냐면 명령을 내리고 목사한테 내리고 목사가 군수한테 명령을 내리고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팔도 관찰사 밑에 그냥 병렬적으로 직속이 됐어요. 통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간의 상하관계가 아니다. 상하관계는 오히려 관찰사만 맺는 거야. 감찰사만. 다만 이제 진간 체제에서 약간의 상하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이거는. 근데 그 예는 일반 행정계통에서는 상하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터 해서 목구분편들 수정들 수정이 나거죠. 목민간. 이들 총칭해서 수정, 목민간이라고 하고 향리는 이제 수정을 보좌해주는 역할이고요.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국가 권력에서 통치를 하고 면리통 같은 경우는 자치계통이야. 그래서 자치계통에서 한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눈여볼 게 이제 조선시대 면리제를 실시했다. 면을 두고 그 밑에 리를 두고 그다음 통을 줬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대개 이제 그 책임자는 통주, 이정, 명장 등은 좀 항민 중에 선임을 했어요. 예, 저 인구 파악이나 부역 징발을 할 때 원초적인 조사 같은 것들을 했죠. 인구 조사, 뭐 부역 징발 그런 것들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려 말기 때 증가된 인구와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하부 구조를 개편했다. 면리제를 통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이제 보자. 보통 이제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는 지방 행정기구는 도죠. 도. 팔도를 놓는데 팔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관찰사라고 해요. 관찰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고려시대보다 더 풍기가 높죠. 그래서 종 2품 이상의 현직 관료, 그다음에 정직 관료에서 전직 관료에서 선발하고요. 당상관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관찰사 옆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도사, 뭐 이런 행정관 같은 것들을 파악하죠. 그래서 경력직, 뭐 도사, 행정관 등을 이제 했는데 보좌관은 경력과 도사를 주고 왜냐하면 이제 관찰사가 이제 계속 순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같이 따라서 뭐냐면 보좌해주거나 아니면 거기 관찰사 순회 관청 소재지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관찰사가 순회할 때 관찰사 행정 담당지 뭐 부의 행정 담당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사가 담당해. 그래서 이런 행정관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도 뒀죠.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경력과 도사는 그 옆에 보좌해주는 행정관이고 앞에 이제 돌아갈 때 이게 좀 판관이라서 그 감사가 순회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판관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 감사가 이동할 때 그 당시 감사가 맡은 부행정구역을 담당했던 사람을 판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속관까지 좋다는 거죠. 자, 업무는 도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든 정사를 통할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라에 있는 모든 지방관을 통합 감독하고 지방관 국가 폭풍 역할을 했다. 제 지방관을 국가 폭풍하는 사람이 관찰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임기는 좀 약간 지역마다 틀리는데 오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60일로 딱 정해져 있어.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딱 이게 임기가 길어지면 이 관찰사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1년 단위로 딱 끊어. 예. 그래서 감찰사는 그 임기 안에 감형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도내 이곳에 이곳저곳 해갖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형은 관찰소가 있는 그 지역을 도시를 감형이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길도 평안도는 720일이야. 그러니까 약간 2배 정도 많죠. 그건 뭐냐면 한길도 평안도 특수 지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외적의 침입도 많고 여진족하고 상대를 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는 좀 약간의 이제 군사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도 있는데 임기가 짧긴 짧지만 약간 길다. 경력을 좀 쌓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경력을 할 수 있고 대개 이제 감형 소재지 수정을 경복했다는데 이거는 한길통뿐만 아니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통 감형이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부에 있거든요. 예. 부에 그래서 이제 부에 이제 감형이 주로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윤을 겸해요. 부윤을 겸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임기가 짧냐? 지방 수용관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천일 동안 해야 되니까. 이들이 인기가 짧았던 것은 군사를 가졌기 때문에 지방세력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짧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찰사 밑에 있는 이제 부목군현을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목군현의 수장들을 보통 수령이라고 하죠. 수령. 그래서 이 부사부터해서 목사 이렇게까지 수령이에요. 부유는 대개 우리 관찰사가 이제 겸직을 하니까 이걸 수령이라고 하죠. 통칭해서 목민관이라고 또 해요. 목민관. 자, 수령을 보면 자 이때 이제 기본 행정구역 구역은 보호대 크기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나 토지 결수에 따라서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 성격이 많이 쇠퇴됐어요. 없어지고 행정적 성격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부목 군현으로 나누고 수령은 대개 보면 작은 곳의 수령이라도 청산간 이상이야.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수령이 좀 낮은 간직을 보냈더니 지방 토호애들이 좀 우습게 알고 아전들이 우습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참상간 이상으로 보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수령의 종류가 쭉 나오죠. 행정체계상 모두 병력조 상관인 관찰사 밑에 존재됐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현령이 풍기가 현관보다 높다고 해서 현령이 밑에 현관을 이렇게 직접 명령하고 그런 체제는 아니에요. 다 관찰사 중심으로 했고, 자 다만 이제 진간 체제에서 수령이 이제 군사직 때문에 상하관계 형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야. 진간 체제 때 나중에 했지만 그때 상하관계 형성되는데 이거 외에는 행정적으로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그냥 풍기가 높고 낮은만 있을 뿐이고 모두 다 그 관찰사 밑에 직속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업무를 보면요. 업무를 보면 자, 관내 행정, 사법, 군사 3법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령 칠사라는 게 있어. 가끔씩 그 한능검에게 수령 칠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수령이 해야 할 이제 7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가에 반영돼요. 고가 점수를 반영할 기준인데 자 보면 농상성 그래서 농상을 성하게 한다. 네, 농상성보단 농잠성이 나을 것 같은데 잠자죠 이거 잠자. 야 그래서 하여튼 그 농잠성 그래서 이제 농사와 잠을 번성하게 된다. 잠이라는 건 비단 누에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잠이 맞을 것 같아요. 자 호구증이라는 건 호구를 늘리고 학교흥 학교를 일으킨다. 이때의 학교는 향교를 얘기해요. 향교. 각 지방에 향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정수, 군정을 닦고 부역군, 역의 부관을 군중이하고 사송관, 소송을 강령하고 가난 시간 구하고 가난사 한 벗을 그치게 한다. 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아전들이 중간에 띄어먹고 하니까 야전 관리용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개 보면 부역 관련된 거죠. 조세. 부역과 조세를 홀조 징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었다. 그 다음에 수령 밑에 그걸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향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읍사를 중심으로 향리 조직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조선은 육방 조직이 갖춰졌어. 지방 행정 단위마다 육방 조직이 있어갖고 뭐 이방, 후방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 때는 주로 육방 조직 중에 이 호방이 권한이 컸어요. 조선 전기 때는 재정을 맡은 호방의 권한이 커져갖고 그 만약에 이제 수령이 부재할 경우에는 호방이 그 역할을 대신했고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방의 권한이 컸죠.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이방의 권한이 더 컸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예전에 한번 육방 조직 관련돼서 나왔고 그다음 면리 행정을 담당하는 면과 리임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로 그 지역의 이제 유지들을 이제 선발하고 그죠? 유황소나 경제소 이런 것들인데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에서 천황을 담는 간노비도 있다. 자, 여기 이제 건국대전에 보면 1800일로 고정됐어. 1000일이 아니라 1800일이냐. 예, 1800일.
그래갖고 이제 혼자 있을 때만 900일이야. 예. 그래서 가족까지 갈 때는 그 1800일 정도. 1800일이면 한 5년, 6년? 상당히 길더. 관찰사 같은 게 1년, 2년인데 얘네들은 5년, 6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관찰사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군사권 같은. 그냥 수령 같은 군사권이 있지만 뭐 어차피 국내 그 병력 동원해봤자 얼마나 동원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이제 임기가 긴 것은 이제 그 지역의 풍토를 알아야지만, 어떤 지역 사정을 알아야지만 항리한테 시들리지 않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으로 이렇게 교정을 시켜놓고, 다만 이제 혼자 부임할 때, 가족과 없이 이제 혼자 부임할 때는 900일 지나면 이동이 가능하다. 900일이면 2년 정도 약간 못 미치죠.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중앙에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정지구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정지구 가면 중앙 권력가 멀어지는 거잖아. 네. 좀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그렇게 안 좋아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리제가 형성됐죠. 그 명가지인데, 고려 말기 때 증가된 인구와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면이라는 간직을 준 거야. 면이라는 행정구역을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지역마다 뭐 사나 방 같은 것도 형성되는 있고요. 그 면리를 둬서 이제 수령이 임명하는 9년 아래 명가 리와 통을 둬서 우가를 일통을 삼았다. 그리고 각각의 책임지는 통주, 이정, 면장을 둬서 향민 중에 성인을 했고요. 수령의 명령을 받아 인구 파악이나 전세의 수납, 부역 징발 같은 걸 담당했다. 자, 면리제는 이제 실시해서 수령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한계를 보면 확실하게 획일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연천의 선정 수준을 제약되어 방위면 체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랄까, 행정총을 기준으로 했어요. 행정총 기준은 뭐냐면 마을이 이렇게 자연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버린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도 면이와 면이 닫을 수 있어. 영리가 이런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천 단위로 나누면 좀 자연스러운데, 그냥 인위적으로 행정촌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눈 거야. A촌, B촌, C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도 촌이 달릴 수가 있죠. 행정촌은 면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조선 전기 때 얘기고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방위촌이 해갖고 동서남북을 해갖고 이제 군에다 이렇게 어, 동 동면 서면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자연총 단위도 그냥 묶어가지고 한 거야. 자연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촌처럼 이렇게 뭐냐면 딱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자연촌 단위로 해서 면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행정촌 단위로 했지만 자연촌이 점점 커지고 하니까 행정촌보다 자연촌 수준으로 해서 자연촌 단위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당시 조선 후기 때부터는 자연촌을 기준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을 나눌 때 그 하부주의로서 이를 자연촌으로 했다. 행정촌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면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촌을 바탕으로 면이 형성된 거죠. 조선 후기 때. 근데 조선 전기 때는 그게 아니라 획일적인 그 행정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면도 주거지에 상관없이 어떤 인위적으로 구성된 행정면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향리는 초기 향리세력이 약화되죠. 원래 향리는 고려시대 때 중앙 관료들에 진출할 수 있었죠. 각오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길을 막아놓은 거야. 어떤 식으로 막아놨냐면, 향리가 생원 진사시를 볼 때는 반드시 소속 군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 수령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수령이 허가를 안 해주죠. 그래서 향리도 양인이기 때문에 각오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법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향리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무과를 볼 때는 무경칠서 가운데 강국 시험에서 조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만 응시를 허용했다. 조라는 것은 우 정도 돼. 수 정도에. 우. 근데 말이 우지, 실제로 무경칠서 그 강독 할 때 얘가 잘 외웠고 잘 읽었는지 잘 해석했는지는 주관적인 거잖아. 이거. 네.
판독 그 감독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본 조 이상을 안 때려요. 예. 그 밑에 뭐 약이나 통이나 뭐 이렇게 때리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향리증은 문간 시험이든 무간 시험이든 무가든 문가든 무가든 아니 말은 무가든 문간든 문과등 다 시험 못 봤다. 무과등 문과등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간행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9년제 개편했던 학리 세력들을 재배치시켜. 자기가 저 A 지역의 학리인데 B 지역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배치시켜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 본관지 임명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학리가 토착세력을 되지 못하고 토착세력이 큰 걸 끊도록 해. 그리고 이제 또 9년제 재편에 따라서 현사도 이동을 해. 그래서 9년제가 재편되면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 여기 있던 현사들이 저쪽 예전에 B군이 통합되면서 B도 옮겨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향리세력들이 약화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황소 설치도 견제를 했고 그 다음에 연합항리처벌법을 만들어서 토호적 항리를 제거했다. 예. 그래서 항리가 이제 수령한테 계기고 그러면 이들 처벌하기 위해서 연합항리처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은 직역의 일종의 한역을 해요. 이걸 좀 설명하면 이제 조선시대 때 부역체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조용조로 나왔죠. 그거 비슷해요. 용은 신역과 신역과 요역으로 나누고요. 요역은 노동력을 동원하고 신역은 그 안에 또 뭐냐 신분별 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역이라 해서 군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역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천역이 있죠. 향리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양인이기 때문에 양역을 짊어지죠. 군역을. 근데 군역을 면제받아. 왜 면제받냐면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역은 자기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그 하는 직역을 이제 말하는 건데 관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관리, 향리직, 자 이런 것들 이제 또 학생들 이런 것들 이제 학생들은 이제 원생이나 교생들도 나름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직역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향리도 군대 안 가는 대신에 항역이 나는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아요. 세금도 면제받고 예. 그런 게 이제 혜택을 주어져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월급 없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외역전을 지급했는데 직역이 항역이 직역화되면서 일종의 군대 가는 군역을 면제받거나 세금을 면제받는 식으로 해갖고 항역을 수행하고 월급 지급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세습 쪽을 지방관나 행정심을 담당했고 행정조직은 육방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무는 육방향리가 담당했고 그 다음에 호적정리, 공부요역, 군역감독과 격려 등을 사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항역도 직역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직역을 담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녹봉이 지급되지 않고 외역전도 잠깐 지급했다가 이제 없어지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리들은 지방의 토호세력들이고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항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수술을 떼고 수술을 떼먹고 살았기 때문에 크게 뭐냐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항리가 이제 고역화되는데 항역이 이제 점점 힘들어진 게 뭐냐면 예전에 기인력이 있죠. 기인력. 이 기인력이 이제 항역으로 고착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 각 관아의 뽑아가 땔감을 대주는 거야. 그래서 기인력을 부담했다는 거. 네. 이게 이제 항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벽도 짊어지고 원래는 그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역은 없어 원칙적으로. 근데 유사시에는 예비군인 잡색군에 들어가요. 네. 조선 전기 때 예비군이 있었죠. 원래 군역은 없지만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역은 없지만 잡색군으로 들어갔다. 예외적으로. 네. 유사시에는 자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유황수와 경제사 부분은 다음 시간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유황수와 경제에서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엔 다음 주에 보강이 있을 거예요. 예, 보강 때 뵙겠습니다.